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네. 상강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오는 시기인데 네. 벌써 강원도에서는 이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작년보다 이틀 빨리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날씨는 쌀쌀해지고 있지만 이 가을 단풍은 무르익고 있고요. 또 국화도 활짝 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선조들도 이 시기에 국화주나 국화차를 즐겨 마시면서 나들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네. 또한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겨울 추위에 대비하는 월동 준비를 시작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김장용 배추 알아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김장은 입동 전후가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입동은 11월 8일입니다. 네, 정말 이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강에 걸맞게 이 가을을 더욱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앞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 만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씨가 뒷받침해준다면 더욱 좋겠죠. 오늘 공기질과 기온은 어느 정도일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상강에는 새벽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바람이 차가워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절기와 달리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7.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천안 21도, 세종과 대전 22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22도, 태안 22도, 보령 2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차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 대전의 낮 기온은 17도에 머물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이 가을을 즐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더 쌀쌀해지면서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네. 주변에 보더라도 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멜라토닌의 체내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활동이 줄어들면서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계절성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기는 나쁜 습관들을 피하기만 해도 네. 이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네. 너무 집 안에만 있는 거 네. 이거를 좀 피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집에만 있으면요 또 외로움과 무기력감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데요. 주 2, 3주에 한 번이라도 이 지인이라든지 또 취미가 같은 분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해소가 된다고 하죠. 그래요. 또 새로운 체험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계절성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즐거운 취미 생활이나 운동, 별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 등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는 게 중요할 텐데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실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나만의 해피 바이러스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윤주 리포터에게 행복 바이러스는 그거 아니겠어요? 네. 매주 이렇게 우리 지역의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거. 그게 바이러스죠? 맞죠. 제가 그 촬영 날만을 매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그뿐만이 아니라요. 네. 두 분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운동이에요. 운동이요? 제 요즘 해피바이러스
플러스가 운동인데요. 네. 얼마 전부터 제가 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영장에 다녀오면 뭐 몸도 개운해지지만 아, 오늘 실천했구나, 성공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요. 정말 몸과 마음이 굉장히 해피해지더라고요. 오. 좋아요. 네, 운동이 또 우울감에 또 약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 예방 효과를 제대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행복한 기운으로 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정말 걷기만 해도 이 감성 충만해지고 힐링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논산 강경인데요. 강경 중에서도 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근대문화 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강경의 아주 맛있는 별미도 맛보고 왔는데요. 지금 바로 논산 강경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우는 곳, 근현대사의 보고라고 불리는 강경읍에 한국의 근대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찾았는데요. 100년 전 평양장, 대구장과 함께 전국 3대 시장으로 손꼽혔던 강경. 그 골목 곳곳에는 예스러운 근대 건축물들이 자리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경 역사관?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05년 한호농공은행 강경지점으로 설립된 이 건물은 해방과 함께 한일은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강경 역사관으로 손때 묻은 생활용품들과 100여 년 전 사진, 기록 등이 전시돼 있어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제 강점기 때 은행으로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일제 시대 때 강경 지역 주민들이 삶의 애환이 모두 이렇게 한 곳에 담겨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전시물들은 시민들이 기증해준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곳을 찾은 관람객에게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에 바로 금고인데요. 이렇게 튼튼한 금고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대 시기 강경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시설이었던 이 건물은 금고도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요. 2층으로 이루어진 그 금고의 규모가 과거 찬란했던 강경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어물 같은 걸 맡기고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창고가 이 건물만한 창고가 옆동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어물을 보관하는 것도 금고 역할과 마찬가지 역할을 했고요.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금고의 굉장한 큰 금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 코스, 성지순례 코스, 역사 문화 코스와 상업 문화 코스까지 총 4개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 강경 근대 문화 거리는 역사 속 익숙하면서도 낯선 장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기둥이나 뼈대 같은 것들은 그 일제 강점기 때 건물들 그대로인데요. 벽이라든가 지붕 같은 것들은 6.25 사변이 나면서 폭격을 맞아서 다시 그 골절만 그대로고 다시 변형된 모습입니다. 한전이라든가 또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초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진짜 번화했던 거리였을 것 예. 같아요. 풍부한 물산과 번성했던 강경을 증명하듯 일본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강경에 조선식산 은행을 설립하고 인재를 뽑기 위한 상업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요. 여기가 논산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붕도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마치 책을 펼쳐놓은 것처럼. 어머 어떻게 그렇게 의미를 잘 두세요? 진짜 그랬어요?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약 그러면?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지붕하고 전혀 다른 내림처마식으로 돼 있고요. 기와도 틀리지만 안에 내부 구조도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의 구조, 다리밑방으로서의 그 보존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강경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바로 스승의 날의 최초 발원지인 강경 여자중고등학교인데요. 화려했던 시간만큼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는 강경의 으뜸인 젓갈이 또 있습니다. 제가 강경의 젓갈들을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강경하면 젓갈을 빼놓을 수 없죠. 한국 젓갈의 원조 강경 젓갈 단지를 찾았는데요. 와,
여기 뭐 갈치젓, 밴댕이젓, 멸치젓, 오 여기 새우젓. 이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젓갈이잖아요. 김장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새우젓인데 요 김치 담글 때 꼭 필요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여기 젓갈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가게네요. 아, 그렇죠. 아니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젓갈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요. 뭐 양념 젓갈 종류만 해도 지금 보시다시피 16가지 이상은 넘을 거예요. 괜히 군침이 도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뭐 좋아하시는 젓갈 있으세요? 몇 가지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이제 초보자 입문용으로는 낙지 젓갈 같은 거. 낙지젓. 네네. 요 낙지젓은 반찬으로도 많이 먹어봤는데 탱글탱글한 요 식감, 네. 이 낙지만의 식감이 너무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짜지도 않고 부드러운 거예요. 좀 매콤달콤해요. 네. 젓갈은 흰 쌀밥과 먹어야 제맛이죠. 맛도 향도 다른 각양각색의 젓갈들 한번 즐겨볼까요? 여기 젓갈도 유명하잖아요. 일단 이 단지도 규모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강경은 옛부터 포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군산으로 해서 강경까지 들어왔어요. 백길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염장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 이제 준 거죠. 젓갈을 보내준 거죠. 첫 번째로 맛볼 젓갈은 담백한 맛과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알이 명란젓. 정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독특한 풍미로 입맛을 돋우는 명란젓. 그 맛은 어떨까요? 이 명란젓은 들어오기 전부터 고소한 저 참기름 향이라고 네, 할까요? 맞아요. 참기름 한 방울 뿌려서 그래요. 명란젓은 참기름 한 방울이 뿌려지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그 알들이 톡톡 터지는데 굉장히 고소해요. 이번에는 그 이름도 생소한 토하젓. 민물새우를 소금에 절인 젓갈이라는데요. 드셔보셔야 아마 흙냄새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만 나온다는 이제 소화기관에 엄청 좋아요. 토화가. 그 귀한 네. 민물새우를 넣은 토하젓. 네. 흙냄새가 난다고 해서 토하라고 불리는 민물새우를 찹쌀밥과 버무려 소금에 삭힌 것이 바로 토하젓입니다. 아니 흙냄새가 난다길래 진짜 날까 했는데 입에 오니까 네. 흙 그 이 자체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드세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너무 신기하다. 드실만 하세요? 네, 저는 정말 독특한데 좋아요.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가리비젓과 창란젓, 쌈 싸먹는 재미가 있는 갈치속젓, 그리고 매콤달콤한 꼴뚜기젓까지 강경이 한국 젓갈의 고향이라고 불릴만 하더라고요. 지금 밥 한 공기 뚝딱 했어요, 정말. 이래서 이 젓갈들을 밥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제 다시 논산의 역사 속으로 빠져볼까요? 강경의 추억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끝자락에서 논산 팔경 중 하나인 옥녀봉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야, 이 옥녀봉에 올라오니까 뭐 반짝반짝의 금강도 보이고 여기저기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는 금강 하루로서 부여가는 세도 쪽으로 가면 금강이 있고요. 저쪽 샘물이 내려 흐르는 곳은 논산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는 옥녀봉에 재밌는 설이 있는데요. 이 금강의 하루에 달밤에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워서 옥녀가 도치돼가지고 못 올라가서 요왕님한테 노염을 사서 지금 저 바로 바위가 옥녀가 바위로 된 바위입니다. 그래서 전설로 옥녀봉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선녀가 이곳에서 이렇게 바위가 됐겠어요. 산 아래로 흐르는 금강과 산자락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강경의 하늘이 석양에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이 금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석양도 너무 아름답네요. 강경에 오시면 옥녀봉에 오셔서 저녁 노을을 꼭 보셔야 돼요. 오늘 강경의 역사 문화와 또 맛있는 젓갈도 먹어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까지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서 강경으로 놀러오세요. 종교와 문화, 화려했던 역사가 어우러져 새롭게 탄생한 강경 근대문화거리. 한국 젓갈의 고향 강경에서 즐긴 젓갈 정식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흔적을 한 컷에 담아낸 강경에서의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뭐 강경하면 뭐니 해도 젓갈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예, 김장철을 앞두고 이 강경을 찾는 발걸음이 더욱 늘어날 텐데 뭐 새우젓도 좀 사고 예, 그리고 젓갈 백반도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화면에서 못 보셨겠지만 제가 2공기를 뚝딱 하고 왔거든요. 예. 이 대표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이 젓갈을 따끈따끈한 흰쌀밥에 딱 얹어서 먹으니까 밥이 술술 넘어가고요. 그 명란젓부터 낙지젓 또 다른 여러 가지 젓갈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맛있었습니다. 와, 네. 저도 젓갈 참 좋아하는데요. 예. 저도 강경으로 꼭 가서 그 16가지 이상의 젓갈을 꼭 맛봐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SNS 상에 보면요. 근현대 시기에 의상을 입고 막 사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강경이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도 인기가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근대 시절의 분위기가 넘쳐 흐르는 그 근대 역사거리에 가보시면요. 그 근대 문화거리의 오래된 건물들을 하나하나 사진에 담고 싶다는 기분도 들고요. 또 특히 옛 은행 건물인 강경 역사관에 가보시면 손때 묻은 생활용품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다 보면 정말 시간을 떠나온 듯한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야말로 거리 전체가 드라마 세트장 같은 네. 예, 그런 분위기라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은데 근데 그 강경 주변에 다른 명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육군 훈련소 주변에는 이 드라마 촬영 세트장도 있고요. 또 최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남서원까지 정말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들이 참 많으니까요. 꼭 한번 다녀오세요. 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명소가 논산에 많이 있습니다. 자, 상강을 지나서 입동으로 향하는 시기, 가을의 마지막 정취와 또 별미를 찾아 논산으로 여행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행운을 바라면서 쉽고 재밌는 문제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이 상강과 관련된 문제로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상강은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며 아침과 저녁 기온이 내려가고 이것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서리, 2번 눈, 3번 비. 네. 그러니까 얼음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얼음 직전에 뭐 얼음 조금 비슷한 네, 예, 그런 맞습니다. 게 좀 생기는데 과연 무엇일지 첫 번째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좀 몸풀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맞히시면 답이 그냥 바로 보이죠. 예. 네. 자, 서리와 눈과 비. 과연 오늘 이 상강 절기와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서리입니다.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인데요. 이 시기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입니다. 따라서 수증기의 지표가 엉겨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자, 이때가 되면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가 활짝 피는 늦가을에 접어들게 되는데 네. 오늘 문득 이렇게 주변을 좀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주변 나무들이 네, 울긋불긋하죠. 그렇죠. 빨갛게 옷을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리 바쁜 일상이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1946년에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국제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유럽연합, 2번 세계무역기구,
3번 국제연합. 네. 우리 6.25 전쟁 때 많은 도움을 받았었죠. 네. 예, 그리고 요즘에도 분쟁 국가에 이 평화유지군이 이 단체 평화유지군이 가 있습니다. 네. 예. 자, 힌트 잘 들으시고 정답 고르셨나요? 자, 과연 어떤 기구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제우호관계 촉진 등 국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평화기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유엔데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합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것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불포화 지방산과 또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아몬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3, 2, 1.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몬드는 물에 불려 먹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아몬드를 물에 불려 먹는 게 더 좋다. 일단 건강을 떠나서 아몬드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네. 예, 그냥 저는 좀 씹기 좋게 좀 물에 불려 먹으면 더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런지 이게 딱 씹었을 때 너무 딱딱해요. 네. 예, 좀 이렇게 불려서 조금은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싶더라고요. 조금 더 예. 부드럽게 먹으면 또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자, O일지 X일지 궁금하시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아몬드의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피트산이 아몬드에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슘 등 일부 영양소의 흡수와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트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아몬드를 먹기 전에 하루 정도 물에 불려 먹으면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 피트산은 현미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씨앗이 발아하면 이 피트산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현미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은 분들은 발아 현미를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거북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거북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심해지면 목 뒤쪽 아랫부분에 혹이 생긴 것처럼 돌출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터너 증후군, 2번 버섯 증후군, 3번 닌텐도 증후군. 네. 예, 혹처럼 생긴 게 이렇게 돌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 모양을 봤을 때 뭐랑 비슷할까요? 예. 터너랑 비슷할까요? 버섯이랑 비슷할까요? 닌텐도랑 비슷할까요? 예. 그 혹 모양이 닌텐도랑 비슷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자, 목에 동그란 혹처럼 생긴 모양과 관련된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버섯 증후군입니다. 버섯 증후군은 뒷목 아래 경추 7번 뼈의 일부가 돌출되면서 버섯이나 혹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원인으로 버섯 증후군은 목을 지나치게 아래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 생긴다고 합니다. 네. 네, 버섯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턱은 당겨주시고 허리를 잘 펴주시는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꼭 기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로 갑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끝까지 잘 풀어보세요.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고진감래, 2번 천신만고, 3번 고군분투. 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네. 만 가지 고통이라는 그 한자가 들어갔겠습니까? 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 괴로움이 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떤 사자성어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천신만고입니다. 천신만고는 1000가지 매운 일과 10,000가지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 수고롭게 하면서 애씀을 비유한 말인데요.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고요. 고군분투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어떤 분들이 선물을 가져가실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8002번, 8002번, 435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우연찮게 뒷자리가 번호가 같은 분 2분이 뽑혔어요. 오늘의 행운의 번호네요. 그렇죠. 가운데 자리는 다른 분들입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자, 앞서 소식과 또 이렇게 아침에 퀴즈 함께 해주셨는데 이윤지 리포터가 그 해피바이러스 수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영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초급, 중급, 상급에 이어서 이제 그다음 급수로 가려고 등록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형, 배영. 자유형, 배영, 평형. 이제 접영할 차례예요. 접영할 차례. 전문가인데요, 이제.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해야죠, 또. 그래요. 해피바이러스가 느껴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산과 들에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에는 바다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주꾸미 있잖아요. 네. 이 주꾸미. 어우. 봄 주꾸미보다 가을 주꾸미가 더 맛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봄에는 소라껍질 통발로 잡고요. 가을에는 낚시로 잡는다고 하는데 또 낚시하기도 쉬워서 많은 분들이 주꾸미 낚시에 푹 빠져 계신다고 합니다. 군산의 앞바다에서 한창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군산으로 떠나보시죠. 쭈꾸미 왔다 쭈꾸미 왔다 군산 앞바다에 쭈꾸미 낚시 제철이 오구나 얼싸 좋네 아 좋네 쭈꾸미야 에라 가을 쭈꾸미로구나. 가을바다를 점령한 쭈꾸미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군산 비흥항. 그런데 어째 날씨가 심상치 않죠. 아니 피디님 비도 오고 날도 이렇게 안 좋은데 낚시는 무슨 낚시예요? 쭈꾸미 금어기가 풀려서 지금 나가면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많이 잡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안 하고 싶다니까 비가 온다니까. 자자 마음 추스리고 장비부터 챙겨봅니다. 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래의 강태공 김동환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쭈꾸미 낚시 용품 좀 보러 왔는데 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뭐 물론이죠. 아 그래요? 쭈꾸미 낚시는 낚시용품과 방법이 간단해서 낚시 초보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아니 낚시라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쭈꾸미 낚시라고 해서 뭐 별게 있겠습니까? 쭈꾸미 낚시할 때는 어떤 용품이 쓰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애기, 애자를. 애기요? 예. 애기가 뭐예요? 애기가 모형 미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원래 뭐 지렁이라든지 살아있는 걸 던지는데. 이건 생미끼, 이거는 모형 미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넣어도 잡아 먹어요, 쭈꾸미가? 그럼요. 밝게 빛나요. 그래서 쭈꾸미가 얘가 먹인 줄 알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미끼와 낚싯대를 선택한 후에 이렇게 낚싯대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확인해주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뭐 이제 저는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군산 앞바다에 있는 모든 쭈꾸미 제가 잡으러 갈릅니다. 예. 가겠습니다. 쭈꾸미 잡으러. 이제 출항을 기다리는 주꾸미 낚시배로 고고! 가을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군산 비흥항엔 궂은 날씨에도 낚시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선장님이세요? 네네. 일단 배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오늘 날씨가 이런데 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쭈꾸미가? 비가 와서 태풍 이후라 조금 오전에 좀 조항이 좀 안 좋았어요. 오후에 제가 최대한 포인트 옮겨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용왕의 아들이라서. 정말 용왕님이 도우셨는지는 몰라도 다행히 배가 출발할 땐 비가 그쳤는데요. 조류가 완만하고 장애물이 없는 깨끗한 모래벌에서 주로 사는 주꾸미를 찾아서 바닷바람을 가릅니다. 10여 분쯤 달렸을까요? 배가 서서히 멈추고 배 안이 분주해지기 시작.
자, 낚시 준비하세요. 자, 사무장님. 지금 저희 도착을 한 거죠? 네, 금방 도착했죠. 아, 여기가 그러면 쭈꾸미가 잘 잡히는 포인트예요? 네, 엄청 잘 잡히는 포인트고요. 군산 전역권이 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철은 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가을에도 이렇게 낚시를 하나 봐요? 네, 가을 쭈꾸미가 한입 쭈꾸미라고 해서 손맛도 느끼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쭈꾸미를 잡기 위해서 잡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 채비는요. 포인트 도착 후에는 낚싯줄을 바다 끝까지 내리고 낚싯대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쭈꾸미가 미끼를 물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낚시 초보 우리 동아 씨도 쭈꾸미의 입질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고기 왔다, 고기. 야, 이게 웬일입니까? 낚싯대를 내리자마자 따라 올라오는 쭈꾸미들. 잡았다. 아, 이거 별거 아닌데요, 이거. 나 이거 전화번호 사볼까 봐, 이거. 쭈꾸미 풍년은 풍년인 모양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낚시 초보 동아 씨가 이렇게 쉽게 쭈꾸미 손맛을 느끼는데요. 제 실력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잘 잡으시네요. 운이 참 좋으시네요. 운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실력이지. 저희 아버지가 누구다? 용왕이야. 그렇습니다. 용왕입니다. 여기 다 우리 아버지 땅이에요. 아빠! 동아 씨뿐만 아니라 쭈꾸미 낚시에 함께한 동지들도 쉴 새 없이 쭈꾸미를 낚아올립니다. 중력이랑 이거 만지고. 오늘 가을 쭈꾸미 맛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배가 고파요. 이제 밥 먹으러 저기 이제 육지로 들어가죠? 아, 뭐하러 육지로 가요? 밥 먹으러 육지로 가야죠. 배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배에서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배 다 준비돼 있어요. 쭈꾸미가 어느 정도 잡히자 모습을 드러내는 선상 위의 불판. 잠시 후 이곳에서 쭈꾸미 맛집 저리 가라 할 요리가 펼쳐집니다. 이거 뭐예요? 배에 왜 이렇게 불판이 있네요? 네, 불판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쭈꾸미 볶음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와. 제가 특별히 한번 배에서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이름을? 선상 쭈꾸미 볶음이라고 쓰죠. 선주복.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쭈꾸미. 게다가 직접 잡은 쭈꾸미를 맛보는 것이니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이 갓 잡은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쭈꾸미가 굉장히 싱싱하고 그리고 신선하게 느껴지고 전국에 있는 그 어느 쭈꾸미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선상 파티지 뭐 다른 게 선상 파티겠습니까? 정말 크루즈 여행이 안 부럽겠어요. 자, 우리 형님들 같이 드시죠. 오세요. 네. 게다가 낚시 손맛을 함께 즐기는 동지들이 있으니 쭈꾸미 요리의 맛 배가 됩니다. 뭐라고요? 밥 비벼 먹으면 맛이 좀 어떠세요? 치킨하고 맛이 더 좋습니다. 왜 오늘 더 맛있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하루.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낚시의 매력이 궁금해지는데요. 바다 낚시는 손맛이 이제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낚아 올렸을 때 묵직함이 이게 끝내줍니다. 이거는 경험해봐야 돼요. 회사 생활이나 모든 걸 잊고 마음에 좀 안정, 평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항구로 돌아오는 길, 이날 동아 씨도 끝까지 낚싯대를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쭈꾸미 낚시는 처음인데 진짜 왠지 이 형님들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손맛 그리고 입맛이 꽉 차 있는 군산 쭈꾸미 잡으러 군산으로 따라와! 가을 쭈꾸미 낚시철이 돌아왔습니다. 낚시의 묘기를 맛보고 싱싱한 제철 쭈꾸미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올가을 군산 비흥항에서 쭈꾸미 낚시에 도전해보세요. 네, 지난해부터 쭈꾸미 금어기가 시작되면서 올가을 서해와 남해 쭈꾸미가 이렇게 풍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이 쭈꾸미 잡으러 많은 분들이 낚시하러 떠났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선상에서 그 쭈꾸미 볶음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맛있겠죠? 예. 네. 다만 너무 어린 쭈꾸미를 잡으셨다면 이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놓아주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경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매년 경주에서는 세계 문화 엑스포가 열리곤 하는데 네. 자, 올해는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경주의 랜드마크인 경주타워가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또 올해 처음 선보이는 둘레길과 더불어서 또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천년고도 경주가 간직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들을 융화하는 문화박람회.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는데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그 축제 현장,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1300년 전 융성했던 신라 문화를 보고 즐기는 문화엑스포 축제로 1998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어떤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국내에서 하는 행사들이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보통 한 40일, 50일 단기 집중력 행사였습니다. 주로 이제 대규모 공연 위주 행사였는데 올해부터는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상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10월 11일 개막을 해 11월 24일까지 총 45일간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 문화엑스포의 주제는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로 천년신라 빛으로 살아나라는 컨셉에 맞춰 찬란한 신라 문화의 최첨단 ICT를 접목한 다수의 콘텐츠들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빅4 킬러 컨텐츠로 불리는 대표적인 볼거리를 선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우리 함께 둘러볼까요?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요, 그야말로 볼거리가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빅4 4가지 컨텐츠들을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첫 번째 만나볼 곳은 바로 이곳, 경주에서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경주 타워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맞아서 이 경주 타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킬러 컨텐츠. 그중에 하나는 바로 이곳 경주타워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착을 했습니다. 어서 와. 13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친 경주타워는 이번이 처음이지? 어디 천천히 한번 둘러보라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이 경주타워 오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사실 이곳에는 다양한 전시품들이 쭉 있었거든요. 싹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 10회 2019년 경주 엑스포를 맞아서 전면 타워가 변신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경주 타워 전망층에는 사면 전면 유리창의식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 30분마다 한 번씩 이 부분이 스크린으로 바뀝니다. 와, 전면 유리로 돼 있는 벽에서 스크린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영화관처럼 변신하는 실내.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경주를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을 미디어 아트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거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일단 우리 옛날 신라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아요. 어떤 영상이고 어떤 주제였을까요? 네. 이번 영상은 지금 관람객들이 1300년 전에 신라 왕경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마련한 이색 전시를 할 수 있겠는데요. 불상과 성덕대왕 신종 등 융성한 신라의 문화를 이렇게 멋지게 구현해낸 영상을 보면서 잠시 과거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여자친구가 영상을 보더니 그때 당시를 한번 다시 돌아가봐서 체험해보고 싶다고.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본인은 어떤 역할이었을 것 같고 남자친구는 어떤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왕비. 전 후궁이 없는 왕으로. 옛날 삼국시대가 생각이 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신라시대에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김유신 시대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그 화면을 보면서 야, 역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런 문화에서부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또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경주타워 옥상도 이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간에 개방됐는데요. 오아시스 공원이란 이름이 붙여진 옥상 정원에는 이렇게 스카이워크 체험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높은데 과연 여길 건너갈 수 있을까요? 천이 나 살아있잖아. 오, 무섭다, 그치? 무섭지? 아빠. 야, 무섭지? 나도 무서워. 야, 나도 무서워. 똑같아. 에이, 영석 씨 엄살은 사나이답게 건너봐요. 간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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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야, 아니, 잠깐만. 간지러. 저기 지금 몇 미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82m 되겠습니다. 82m.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그대로 보이는 네, 거네요. 아래층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경주타워 전망대에서 만끽할 수 있는 힐링과 이색 체험, 빅4 킬러 콘텐츠로 확인! 다음은 가을 햇살을 맞으며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사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또 하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체험거리, 이 둘레길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죠? 없었고 이 둘레길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레길을 왜 만드셨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됐으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요새 현대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건강,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2km 정도 구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최고의 야심작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2km 이르는 맨발 둘레길입니다. 화랑숲에 체험형 둘레길을 조성한 이곳은 각기 다른 테마를 적용시킨 맨발길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할 나무가 있다고 하네요. 걸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관람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여기에 지금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예. 화살나무. 아, 이거요? 수령이 지금 한 60년 정도 이상 됐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전문가들을 몇 분을 모시고 와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 보기가 드물다, 이런 나무는.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 지정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가지 날개가 화살깃을 닮아 화살나무로 불리는 나무부터 사랑나무까지 처음으로 선보이는 비움 명산길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관람객들이 둘레길을 걸으며 잠시나마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야, 경치가 굉장히 좋네요. 네, 여기가.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힐링 포인트. 두 번째로 만나본 빅4 킬러 컨텐츠였는데요. 가족, 연인과 함께 손잡고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둘레길.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눈이 즐거워질 차례인데요. 세계문화엑스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선 11월 3일까지 다양한 해외 전통 공연과 지역 예술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연장을 찾은 날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캄보디아 왕립 발레단 팀과 베트남에서 온 공연팀이 멋진 무대를 꾸며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베트남 공연팀은 전통악기 오케스트라 공연과 전통춤, 서커스가 구성된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Này đã có 3 di sản văn hóa thế giới nổi tiếng và còn có lễ hội văn hóa thế giới Kim Chu đã được rất nhiều bạn bè nghệ sĩ khắp thế giới mong chờ. Và lần này thành phố Hồ Chí Minh rất vui vẻ được mang đến cho các bạn những tiết mục đặc sắc và ấn tượng. 베트남 호치민 시립 봉센 공연단의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한국의 베트남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환상적인 무대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찾아와 공연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무대. 그럼 잠시 감상해 볼까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았던 둘레길 기억나시죠? 이렇게 밤이 되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루미나 나이트 워크입니다. 나이트 워크는
북두칠성 6번째 별. 이 계양성이 경주의 별인데 이 별이 경주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신라를 담은 별, 이 별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따라서 체험할 수 있는 야간 체험 전시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조명길을 따라 걷는 체험은 관람객들에게도 신선함을 안겼는데요. 곳곳에 화려한 빛과 기마 인물형 토기를 소재로 한 3D 애니메이션 상영에 총 6가지 코너별로 구성된 신라를 담은 별. 신화와 전설의 밤이 빛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체험 현장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을 만큼 말이죠. 사진으로 찰칵! 일단 산책을 하면서 이제 좋은 야경에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걸으면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고요. 좋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짧은 코스지만 굉장히 볼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걸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렇게 밤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경주에 잘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서 기쁘고요. 이렇게 경주에 이렇게 멀리 야경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거든요. 근데 엑스포에서 이렇게 야경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이 나셨구나. 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인생샷 몇 개 건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았고 춥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천년 신라의 문화와 첨단 기술의 만남, 다양한 볼거리와 신라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그 화려한 막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니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네, 20년 만에 개방한 둘레길의 이 평화로운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피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진 사연 받고 있는데 이 둘레길을 걷기만 해도 해피 바이러스가 많이 샘솟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또 밤이 되면 별이 반짝이는 야간 체험 전시 공간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예. 네, 11월 24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경주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이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인 상강입니다. 하지만 절기와 달리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7.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천안 21도, 세종과 대전 22도, 공주 23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22도, 보령 2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차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 대전의 낮 기온은 17도에 머물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진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오늘도 행복하게 나만의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77번님, 저의 해피 바이러스 바로 사랑스러운 조카들입니다. 네. 회사 스트레스, 바쁜 일상에 지쳤을 때 조카들과 실컷 놀다 보면 힐링 그 자체가 됩니다. 조카들아, 사랑해. 예. 눈높이를 조카들에게 많이 맞춰주시나 봐요. 네. 네, 7471번님. 저는 시골에 있는 고향에 다녀오면 저절로 행복해져요. 가을 풍경과 따뜻한 햇살이 바로 나만의 해피 바이러스죠. 라고 하셨네요. 이 감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잘 익었어요. 그래요. 2873번님.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자꾸만 움츠리게 되는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힐링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와, 이 제철 식재료 이용한 음식들 푸짐하게 잘 드셨네요. 네. 네, 7658번님, 요즘 저의 해피바이러스는 수확철인 감과 고구마를 썰어 말리는 겁니다. 어제 살짝 날씨가 흐려 불안했는데 오늘 햇볕이 비치니 실패 없이 맛있는 말랭이가 될 것 같아요. 입이 좀 심심하다 싶을 때 이 감 혹은 고구마 말랭이. 좋죠. 간식거리로 네. 주전부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899번님, 저의 해피바이러스는 바로 예쁜 공주들입니다. 9살 딸과 40살에 낳은 늦둥이 둘째가 이제 9개월인데 예쁜 딸들 보면 웃음도 나고 행복합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네요. 그래요. 그냥 행복이 그냥 마구마구 샘솟을 것 같습니다. 네. 예. 2411번님, 나만의 해피바이러스는 육아 동지들과의 나들이입니다. 얼마 전 장날 유성시장에 놀러 갔는데요. 아이 안고 외출하기가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부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네. 육아 동지라는 와. 표현을 쓰셨어요. 네.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예. 0526번님. 역시 아이들과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 집 해피바이러스. 얘들아, 항상 웃는 얼굴로 엄마 아빠 더 행복하게 해주렴. 와. 그래요. 예. 아이들이 웃어야 네. 집안이 화사해집니다. 예. 네, 5728번님, 방금 아침이 좋다에 나온 군산 바흥항 주꾸미 낚시 저도 어제 다녀왔어요. 생각보다 조과가 좋아서 해피바이러스가 솟아나네요. 그래요. 와. 그러니까 군산 비흥항에 직접 주꾸미 낚시 네.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오, 멋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네. 예. 7696번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웃게 하는 해피바이러스, 바로 손자들입니다. 할머니 생신이라고 용돈으로 초코빵을 사다가 달력에 편지도 쓰고 네. 낭송도 하면서 멋진 축하 파티를 해줬습니다. 최고의 선물이네요. 그럼요. 예. 네, 8057번님, 나만의 해피바이러스는 지역 행사에 꼭 참여해보는 거랍니다. 어제 예산 삼국축제에 다녀왔어요. 힐링하고 들어오는 길에 공주 맛집 짬뽕 시식,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 맛집 가셨군요. 짬뽕 맛집 있는데. 아는 곳이에요?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유, 맛있게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1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이 26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청 남문광장 보라매 공원에서 열립니다. 베이징 독립운동의 새불꽃 전시회가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밭도서관 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대전문화재단 6기 입주예술가들의 2019 결과 보고전이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대전문화재단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소소한 일상, 화창한 어느 날의 재즈축제 소화제가 29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충남 전통예술 브랜드 공연 2019 그레슈 콘서트가 26일 서천 문예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2019 세종 길거리 공연 세종 토요예술로가 내일 저녁 6시 세종시 금강수변공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대전에 번지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응로 미술관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와 2019 대전 국제 기타 페스티벌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병 중에 하나인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그 잘못된 이 자세 그리고 그런 행동 때문에 이 목 디스크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목 디스크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 사용으로 젊은 층도 많이 환자가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네. 내일 치료법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해피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진 사연 받았었는데요. 가족 여러분 모두 해피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